교과 전형은 어떻죠? 서류평가라는 고려대학교 면접이 있는 연세대학교에서는 전공 적합성이라는 게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외의 지역은 어때요? 지구과학을 공부하고 생명공학과를 가도 되고 경제 쪽의 수업을 한 번도 안 듣고 경제학과를 가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에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영어 내신이 나쁜데 영문과를 가는 게 교과 전형이에요. 그 학교 내에서의 주요 과목의 내신이 어떻게 나오냐에 대한 문제예요. 전공 적합성이 의미가 없어요. 교과 전형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어떻죠? 이건 전공 적합성이 중요해요. 수학 성적이 나쁜 학생이 영어 성적이 좋으면 영어 영문과에 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수학 성적이 5등급이라도 가요. 영문과를 가는 데는. 내가 아무리 물리를 좋아하고 기계 만드는 게 좋다고 해도 물리와 물리투 내신이 나쁘면 기계과에 갈 수가 없어요. 기계를 움직이는 원리는 다 역학이라고요. 만들어보는 거에 대한 경험보다는 알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을 더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물리 내신 나쁜 사람이 학종으로 기계과에 갈 수는 없어요. 반도체도 물리에서 시작돼요. 전자과도 갈 수 없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후적인 개념에서 놓고 보자면 내가 어떤 과목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맞춰보는 거예요. 내가 1학년 성적표를 봤는데 국어가 좋고 통합사회가 좋고 영어가 좋고 수학과 과학이 나빠요. 그럼 계열 선택은 분명한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 과학 과목은 통합이 됐다고 해도 자연계열 학생들만 보기 때문에 이수 인원이 줄어든다고요. 통합과학에서 2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각 개별 과학 과목으로 가면 3등급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과학에 이름이 붙어있는 학과를 지원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화학 내신이 나쁜 학생이 화학과 화학공학과에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과학 내신이 좋은 건 사실 써먹을 때가 많지가 않아요. 건설, 토목, 도시, 천문 말고는 별로 써먹을 일이 없거든요. 근데 지구과학 내신이 또 좋아야 되는 이유도 있어요. 수능에서 지구과학을 선택하니까. 그게 서로 잘 안 맞는 거예요. 놓고 보시면. 논술은 2022부터는 과학 탐구 과목 평가를 반영하지 않는 학교들이 늘어났어요. 수학만으로 늘어나게 됐고 논술에서 자연계열에서 태풍은 기하가 논술에 들어오냐의 문제예요. 이건 내년 4월에 결정이 나는데 미적과 기하 중에서 선택해서 시험을 보게 한다. 어떤 학과의 모집 정원이 10명이에요. 경쟁률이 30대 1이에요. 300명이에요. 수학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해요. 미적을 선택할 학생이 몇 명일 것 같아요? 240명이에요.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은 60명일 거예요. 그러니까 기하를 선택 과목으로 수리논술에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가 굉장히 큰 고민이다라는 얘기예요. 올해 수능에서 기하가 빠져도 연세대학교는 기하를 넣고 통합 출제를 할 거예요. 미적과 기하를 같이. 그렇지만 소위 말해서 중상위권 대학, 이건 인하대학교부터라고 봐도 돼요. 이것은 미적과 기하를 동시에 시험 볼 수는 없어요. 미적 또는 기하를. 건국대학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만 놓고 본다면 만약에 기하가 선택 과목으로 들어온다면 논술에서는 기하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올 거예요. 수강 인원이 없기 때문에. 특기자 전형은 싹 다 없어졌어요. 15개 대학 기준 정시는 3,500명이 늘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종합 감소 인원, 정시 모집 인원 어디가 많이 늘어났죠? 고려대학교가 많이 늘어났네요. 정시 모집 인원이. 그 다음에 성대, 한양대 여기가 한 300명대가 늘어났네요. 경희대학교가 400명대가 늘어났고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나면 종합 쪽에서 감소 인원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고려대학교는 교과랑 종합을 같이 줄였던 방식이었고 많은 대학들이 종합전형을 더 많이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어디죠? 성균관대학교요. 451명의 종합전형이 감소했으니 성균관대학교의 종합전형으로 붙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300명 기준, 학교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성균관대학교가 과거에 11.8등, 대략적으로 4%죠. 2등급까지 갈 수 있었다면 이 줄어든 인원을 누적으로 넣으면 9.5등, 3% 정도밖에 못 간다는 얘기가 되고 9.5등이 되려면 300명 기준 내신이 1.8이 나옵니다. 좀 복잡한 거 해볼까요?
이거 많이 복잡해요. 요거 하고 1부 마치겠습니다. 15개 대학 학종 기준 2,900명 감소했던 다음 그래프가 됩니다. 이거죠. 자, 보시면 수도권 의치대 수시 인원이 770명이에요. 의치학 수시까지가 1,850명. 서울대학교까지를 모으면 4,106명이 나와요. 2022년도에 전국의 1,867개 고등학교에서 1.5등급까지 나올 수 있는 인원은 4,131명이라고 보고 있어요. 무슨 소리죠? 서울대까지가 단순하게 교과로 누적으로 봤을 때는 1.5등급을 넘어가면 붙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1.5등급이 아니고 붙어버리는 외고, 과고, 영재고 숫자를 감안해 보면 의대, 치대, 약대, 서울대까지가 4,106명이 되는 1.5등급을 넘어가면 못 붙는다라고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2024년도에는 조금 좋아지죠. 1.6등급까지로. 그렇게 따지면 연세대학교까지 더하면 5,547명, 1.6등급. 고려대학교까지 더하면 7,875명, 1.8등급. 중앙대학교를 가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을 다 더한 거예요. 위에서부터 대학 순서대로 누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13,287등이 되는데 중앙대학교까지의 2.1등급이 13,650명이 돼요. 그래서 중앙대학교의 지금 최저선이 2.1등급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어때요? 등급이 한 등급 정도 내려가요. 0.1등급 정도 내려가요. 2.2등급까지도 가능한 상황이 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건국대학교가 2276명이 돼요. 2.4등급까지가 2975명이 돼요. 2.4등급이라는 건 학교 석차로 따졌을 때는 대략 6%쯤 돼요. 반 2등이요. 그러니까 반 2등이 건대를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건국대학교의 학교 추천을 보시면 평균이 1.8등급이었고 일부 학교 추천의 최저 내신이 2.7이었었어요. 건국대학교의 자기 추천 내신을 보시면 평균이 막 3등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최하 내신이 보면 8.6등급이에요. 8.6등급, 6.8등급이 있다고요. 최하 내신이 7등급인데 평균이 3등급이 나오려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디 있었다는 뜻이에요? 2등급 초반. 2등급 초반에 3명이 있고 7등급에 하나가 있으면 더하면 3이 나오잖아요. 근데 인원수로 더해보면 200, 975명이 2.4등급이니까 건국대학교가 2.4등급 정도까지만 붙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인구 구조가 나오냐 하면 수시가 6장이어서 그래요. 수시가 6장인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주문이 걸리는 거예요. 서영고, 서성한, 중경예시 주문이 걸리는 거예요. 순서대로 대학을 한 개씩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수시 원서 6장은 어떻게 했어요? 대학 서열을 더 공고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건대를 내는 학생이 제가 등급이 되면 중앙대, 성대로 올라가고 건대를 내는 학생이 자기가 등급이 안 되면 홍대, 국민대, 숭시대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건국대학교는 교차로 했으니 경쟁률이 바글바글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위에서 내려올 때 마지막 선, 밑에서 올라갈 때 맨 윗선. 바꿔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건국대학교를 상향 지원했을 때 합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적정 지원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차로를 피한 골목길이라면 가능해요. 우리 골목길 중에서 가장 높은 대학이 어디냐면 숙대예요. 여대잖아요. 그러니까 건너뛰는 대학이 나오게 돼요. 위의 대학에서는 어디가 건너뛰냐면 문과에서 한국외대를 건너뛰는 경우가 나와요. 이과에서 서울시립대를 건너뛰는 경우가 나와요. 그리고 서영고, 서성한이라고 부를 때 중경예시, 건동스콩이라고 부를 때 빠져나가는 대학들이 있죠. 인하대, 아주대, 서울과기대. 그 라인 부를 때 안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데들은 입결이 분포가 좀 넓게 나와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순서대로 내려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숙명여대, 홍대 학종이 평균 예상이 24,122등이 되는 2.5등급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건국대에서 숙대, 홍대로 내려가는데도 등급이 얼마 차이가 안 나냐 하면 여기는 모집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대학이 3,000명, 4,000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연대, 고대, 성대, 경희대 때 얘기인 거고 밑에 대학으로 내려가게 되면 3,000명 미만으로 대학의 모집 정원이 줄어든다고요. 거기서 다시 수시를 뽑게 되니까 불과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보면 숙명여대 같은 거 교과 종합을 다 합쳐도 800명밖에 안 돼요. 고려대학교 교과 인원도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건대부터 홍대까지가 입결이 바짝 붙어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소위 말하는 15개 대학까지는 등급이 안정권이 어딥니까? 라고 하면 2.5등급입니다. 2.5등급 안에서 어떻게 써야 됩니까? 교과랑 종합이랑 섞어서 쓰시면 됩니다. 수능 최저가 내가 충족할 가능성이 높으면 가장 수능 최저가 높은 데까지도 골라서 써야 됩니다. 2.5등급이 반드시 붙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고려대 일반 전형이에요.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 학업 우수형이라고 불러요. 특히 어디요? 문과요. 문과 4개 7은 고려대학교가 실수한 거예요. 수학이 통합이 되면 4개 7을 만들려면 수학이 반드시 2등급이어야 돼요. 불가능해요. 교과 전형으로 이미 내신 상위권 애들, 2등급 안쪽 애들이 학업 우수형을 내지를 않기 때문에 2등급 바깥에서 수학을 2등급을 맞추면서 4개 7을 맞출 수 있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8개 지역을 제외하면 고려대학교에 지원하는데 영어가 다 2등급들이에요. 영어가 2등급이면 탐구가 2과목이잖아요. 1, 2가 나오면 2등급이잖아요. 4개 7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2.5등급이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 학업 우수형으로 인문계열에서는 합격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돼요. 그게 아니면 홍대가 되고요. 자연계열은 어때요? 자연계열은 열어봐야지 알겠어요. 4개 8이거든요. 그러면 4개 8이면 수학이 2등급이어야 되잖아요. 과탐이 무조건 2등급이거나 3등급일 테니까. 그런데 2등급 인원이 늘어났어요. 15,000명에서 23,000명, 28,000명, 최소 8,000명에서 12,000명이 늘어났다고요. 대상자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위에 약대가 생겼어요. 1,500명이. 약대는 여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려대학교의 일반 전형 학업 우수형에서 여학생들이 갈 만한 과들은 입결이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약대가 생기든 말든 난 가야 되는 과가 있어요. 남학생들 가는 과 있죠. 기계과, 전자과. 이런 데는 입결이 2등급 초반으로도 붙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게 돼요.